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용어 10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을 아신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 편은 정말 청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께 설명한다는 관점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분양권이 고수들이 투자하는 영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쓰는 은밀한 용어, 약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부동산 중개소나 떴다방에 갔을 때 약어를 쓰게 되면 이분은 실제로 좀 거래를 해본 분이네 라고 하면서 좋은 물건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 현장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려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총 10가지의 청약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용어는요,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네, 청약 통장은 용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청약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간에 무조건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셔서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다주택자고 여유자금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그냥 가입만 해놓고 예치금은 월 납입금은 불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은 그만큼 가입한 시점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 청약에서는 가입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후에 1순위 자격이 되고, 또 공공분양이나 임대에서는 월 10만원씩 누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납입했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다 공통점은 가입 시점이 중요한 거죠. 혹여 불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소급을 해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룬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미성년자는 만 17세였다가 만 14세부터 그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걸로 내년부터 바뀐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만 4세부터 가입을 시켜놓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네, 다음 설명드릴 청약 용어는 바로 특공 1분 예당입니다. 네, 특공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특공대? 뭐 군인? 내지는 1분 뭐죠? 1분 동안 뭘 한다는 건가요? 예당은 뭔가요? 예술의 전당인가요? 네. 청약에서 보면은 이제 줄임 말로 표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설명드린 거고, 특공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의 줄임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특공 통장이 몇 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1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을 의미합니다. 청약 물량이 총 1000개라고 하면은 보통 그중 절반이 특공, 그중 절반이 일반 분양 물량으로 공급을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000개 중에 예비 당첨자를 예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300% 내지 500%를 뽑거든요. 그럼 1000세대 모집에 300세대 내지는 500세대가 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특공은 특별공급, 1분은 일반공급, 예당은 예비 당첨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청약 용어는 바로 당해입니다. 당해? 뭐 서해도 아니고 동해도 아니죠. 당해는 해당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 청약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어느 지역에 사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서울에 청약이 나오면 서울의 가점 1점과 인천에 사는 가점 84점 만점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바로 서울에 사는 1점이 이깁니다. 그만큼 지자체는 당연히 지자체 주민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과천에 뭐 위장전입 이런 이슈도 있었죠. 워낙 과천은 로또 청약이 많은데 또 1순위 청약 조건을 맞추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그런 이슈도 있었고, 청약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게 해당 지역, 바로 당해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용어, 다음 용어는 바로 모하입니다. 모하. 네, 뭐 하세요 할 때 모하이고요. 모하는 뭘까요? 모하. 네, 모하는 바로 모델하우스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청약을 할 때 대부분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이죠. 집을 볼 수 있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플하우스로 집을 지어 놓은 게 바로 모하인 거죠.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용어, 다음 단어는 바로 알랄입니다. 알랄? 이게 뭐 알을 낳는다는 건가요? 이게 뭐죠? 네, 이거는 바로 로얄동, 로얄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용어긴 한데, 그 단지 안에서도 어떤 동, 어떤 층을 고르냐에 따라서 적게는 수천만 원, 또 많게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 차익이 나기도 하거든요. 비단 그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빨리 팔리는 황금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가 1000세대인데 A라는 집은 정남향의 15층이고 바로 앞에 역이나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는 동양에 차들이 지상으로 다니는 1층에 비역세권, 비초등학세권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빨리 팔릴까요? 당연히 A 단지가 더 빨리 팔리겠죠. 그만큼 RR, 로얄동 로얄층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용어, 다음 용어는요, 바로 중대입니다. 중대. 중대는 뭘까요? 중대형 평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중앙대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
중도금 대출, 네, 우리 중대 실행했어?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금 대출이거든요. 이게 레버리지, 이제 지렛대가 돼서 계약금 10%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로 그 요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을 분양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기억하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분양권 용어, 다음 용어는요, 바로 줍줍입니다. 줍줍. 네, 줍줍? 뭘 줍는다는 것 같은데 바로 뭘까요? 이거는 바로 분양권을 자격 요건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이거 남은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뭐 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줍는 겁니다. 네, 청약통장을 쓰지도 않고 당해 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택 유무도 필요한 게 없이 그냥 남아있는 분양권을 내가 계약을 하는 게 바로 줍줍입니다. 지금은 조금 조용하지만 불과 한 2, 3년 전, 3, 4년 전만 해도 줍줍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서 뭐 경쟁률이 몇십 대 1, 몇백 대 1이 나오기도 했고요. 당첨 즉시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붙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반복적으로 넣으면 언젠가는 또 되는 게 바로 줍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줍줍도 굉장히 단기간에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라도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줍줍이 떴대 라고 하면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드시 알아야 할 분양권 용어, 다음 용어는요, 바로 자서입니다. 자서? 뭘 드시라는 건가요? 네, 자시라는 건지 아니면 주무시라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이 자서의 뜻은 자필 서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양 계약서만 해도 분감 서류가 있으면 대리인, 가족이 가서 분양권 그 계약서까지도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출만큼은 무조건 반드시 본인이 가서 서류에 작성을 해야 실행이 됩니다. 대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대출 실행을 하러 간다는 것, 자서하러 간다. 그래서 자필 서명하러 간다. 우리 가면은 수기로 적잖아요. 그게 다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필 서명, 자서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분양권 용어, 다음 용어는요, 바로 명변입니다. 명변. 변호사? 김 변호사 할 때 김변? 뭐 이런 건가요? 명변은 뭐냐면요, 바로 명의 변경의 약어입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자유롭잖아요. A라는 사람이 당첨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 B라는 사람한테 명의를 넘길 때 권리 승계하는 것을 명의 변경. 사장님 이거 명의 변경 몇 번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왕이면 수분양자,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랑 중간에 권리가 몇 번 바뀐 거랑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명의가 몇 번 바뀌게 되면은 조금 더 챙겨야 될 서류도 많고, 또 중간에 누가 한 명이라도 문제 소지가 발생하면 이 계약이 완전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면 명의 변경이 최소화된 거, 되도록 수분양자의 계약을 가져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명의 변경은 분양권 전매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분양권 용어, 다음 용어는 바로 떴다방입니다. 뭐가 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뭔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부동산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은 텐트나 파라솔이나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걸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곳이 바로 흔히 말해서 떴다방이라고 하는데요. 현장마다 그 떴다방이 있는 곳도 있고, 또 모델하우스가 이걸 허용을 해줘야 떴다방이 이제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떴다방이 있는 경우는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시세보다 5천만 원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전매도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는 수요가 막 붙겠죠.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래를 성사시킬수록 떴다방은 이제 수익이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물을 수집하려고 합니다. 또 매수자의 연락처도 받아놓고 거래를 계속 성사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떴다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떴다방이 있다는 것은 여기는 좀 핫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떴다방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앞에 가방을 이제 차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 목걸이나 금 팔찌, 좀 블링블링한 액세서리 차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딱 느낌적으로 이분은 떴다방이구나, 좀 기가 센 이모들, 삼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물건을 좀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델하우스에서 나왔는데 나를 10명이 둘러싼다 이러면은 중계를 일으키려고 하는 떴다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순차적으로 줄을 쫙 서 있다가 내가 나왔을 때 와서 연락처 좀 주세요, 좋은 정보 있으면 드릴게요 라고 하는 분은 두 번째 종류의 떴다방입니다. 정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떴다방이 많은 곳은 그 단지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분양권 용어, 다음은요, 바로 잔압입니다. 잔압은 뭘까요? 자숙하고 납을 의미할까요? 네. 잔압은 내가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됐을 때, 그 요건이 안 맞아서 대출을 일으키지 못했을 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를 잔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게 훨씬 더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왜냐면은 계약 중도금 대출이 60%인데 그 중에서 20%가 잔압된 물건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무겁죠. 예를 들어서 분양가 5억인 물건을 프리미엄 5천만 원 주고 산다고 했을 때 중도금 대출이 다 실행되어 있으면 나는 1억이 필요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20%가 잔압이 되어 있으면 난 2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억이 들어가는 물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무겁기 때문에 더 내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잔압된 물건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분양권 용어 10가지를 설명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분양권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지만 또 고수들이 투자하는 영역이 바로 분양권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신다면 반드시 알차게 활용할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